안녕하세요. 기초 회로 실험 3주차 먼저 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냐 하면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옴의 법칙이라는 회로에서의 법칙을 한 가지 먼저 배웠죠. 오늘은 키르호프의 법칙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키르호프 법칙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용어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용어는 노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랜치, 그 다음 세 번째는 루프라는 세 가지 용어를 먼저 배울 거예요. 자, 노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가지의 연결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먼저 가지가 무엇이냐? 가지는 이 소자들에서 뻗어나오는 선 있죠. 전선 혹은 와이어, 이것이 이렇게 이 부분, 또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저항, 그 다음에 암페어 소자, 전류 소자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지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소자도 있죠. 그러면 여기 가지와 여기 가지가 합쳐지는 곳, A 지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지와 여기 2옴에서 오는 것과 5옴에서 오는 가지 합쳐서 여기에 이렇게 노드 하나가 생성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온 게 이렇게 요것과 같이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점이 3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하나의 노드로 봅니다. 하나의 노드.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고, 지금처럼 저항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저항이 이렇게 있는 모양은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 좋게 각을 지어서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죠. 요 한 노드에 두 개의 저항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브랜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브랜치 먼저 여기 다 지우고 브랜치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브랜치라 함은 무엇이냐? 자, 먼저 정의를 볼게요. 전압원 또는 저항 등 한 개의 요소, 이걸 브랜치라 하고 가지라고 하죠. 아까 전에 가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소자들에서 뻗어나오는 와이어 선들, 이것들을 가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브랜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이미 이 용어는 이미 나왔어요. 노드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 것이고, 자, 루프, 마지막으로 루프라는 용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루프라는 것은 회로에서의 모든 폐회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요렇게 폐회로죠. 그 다음에 여기도 폐회로예요. 자, 여기도 폐회로죠. 이렇게 폐회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로가 구성되려면 이렇게 폐회로가 구성돼야 돼요. 여기도 폐회로고, 여기도 폐회로, 여기도 폐회로, 이렇게 세 개의 폐회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지금 이 회로에는 첫 번째 위 회로는 지금 밑에 모양과 같아요.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 A 지점이 여기 A 지점이 되고, 여기 B 지점, 여기가 B 지점 하나죠. 그 다음에 C 지점, 여기 노드도 다 하나의 노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C 하나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드는 몇 개예요? 노드는 3개다. 지금 노드는 3개다라는 거고, 폐회로도 3개의 루프가 있다라는 거죠. 3개의 루프가. 이것들이 이제 가지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가지다. 알겠죠? 자, 용어 먼저 알아둬야 돼요. 이 용어를 알아야지만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정확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키르이호프 법칙을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자, 직렬 연결이란 앞에서 배운 우리가 노드와 브랜치를 잘 이용해서 정의를 살펴보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니까 두 개 또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더 많은 요소가 직렬 연결될 때는 한 개의 노드를 독점적으로 공유해서 같은 전류를 흘려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한 개의 노드를 독점적으로 공유해야 돼요. 독점적으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10V와 5ohm은 직렬 연결이냐, 직렬 연결이지 아니냐. 자, 한 개의 노드를, 자, 여기에 가지, 이 가지가 브랜치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노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브랜치와 10V에서 나오는 이 브랜치는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한 개의 노드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자, 5ohm과 10ohm이 독점적으로 공유하죠. 요 한 개만, 두 개를 공유하면 안 돼요. 한 개만 독점적으로 공유하면 5ohm과 10V는 직렬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직렬. 자, 이렇게 직렬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병렬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병렬 연결이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병렬이란 같은 두 개의 노드, 그들의 같은 두 개의 노드에 연결되어 양단에 같은 전압을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에 노드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노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드가 하나 있죠. 지금 세 개의 노드가 있는 건데, 이 암페어와 6ohm이라는 소자는 여기 브랜치에서 여기 노드 하나를 공유하죠. 그 다음에 여기 노드도 공유해요. 맞죠? 2ohm과 6ohm과 2A는. 그래서 두 개의 노드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는 같은 전압이다라는 거예요. 전압이다. 자, 여기서 같은 전류, 직렬일 때는 왜 같은 전류이다를 살펴보지 않았네요.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서 다시 이렇게 가겠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텐데, 전류가 여기에 전하의 보존 법칙을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전류는 사라지지 않아요. 전하는. 그러니까 전하의 움직임이 전류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5ohm을 지나고 여기 지점에 왔을 때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로 가는 전류가 나눠지게 돼요. 양은 같은데 분리돼서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로 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합쳐져서 다시 똑같은 양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이게 전하의 보존 법칙이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요렇게는 똑같은 전류가 흐르겠죠. 길이 하나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병렬일 때는 요 길과 요 길이 가니까 얘 6ohm과 2A는 병렬 관계라서 전류는 다르게 흐를 수 있어요. 다른 값이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 지점과 요 지점은 같은 노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요 지점의 전압과 요 지점의 전압은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 사이의 전압,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 사이의 전압은 같죠. 그러니까 6옴과 2A의 전류가 같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전류가 같기 때문에 6옴과 2A는 병렬이고, 병렬일 때는 전압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 알아둬야겠어요. 이게 키르호프 법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키르호프의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은 게 있었네요. 예제군요. 자, 이거 봅시다. 키르호프 법칙. 자,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이거를 키르호프의 K, 그 다음에 전류 법칙이니까 커런트의 C, 그 다음에 법칙의 로우 해서 L. 그래서 KCL이라고 부릅니다.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자, 전하 보전의 법칙에 기반을 둔 법칙이다. 전하 보전의 법칙이란 전하가 이 회로를 이동할 수는 있으나 양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스템 내에 전하의 대수적인 합은 변할 수 없다. 자, 전하의 양이 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하의 보존의 법칙에 기반을 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한 개의 노드를 들어가는 전류의 대수적 합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한 개의 노드를 들어가는 전류의 대수적 합은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가 하나의 노드고 이렇게 브랜치가 여러 개, 5개가 지금 있죠. 이 브랜치의 전하의 값, 전류는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온 양은 어디론가 또 빠져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여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고 나가는 양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양은 합치면 0이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노드 쪽으로 들어온 것은 분명히 다 나가야 돼요. 어디론가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요, 전하가. 그래서 전류는 들어오면 어디론가 다 나간다는 얘기죠. 노드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들면, 자, 10V 짜리 이렇게 있고,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전류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노드라고 보면 들어온 것과 나가는 양이 같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플러스라고 하고 나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면 두 개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자, 이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은 부호가 달라요.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로 하고, 플러스 기호로 하고,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 크기라고 하면, 다 더하면 0이 된다. 이거죠. 서메이션 하면 0이 된다. 그래서 n개의 노드에 연결된 브랜치의 수, 여기서는 5개죠. 이 예제는 그림에는 이 노드에 들어가는 전류, 각각의 전류를 다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이 키르호프의 법칙이에요. 자, 노드라는 걸 알아야겠죠. 노드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전류의 양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5A고 나가는 것도 5A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 5A고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 5A다 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겠죠. 이게 키르호프의 법칙이에요. 자,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노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노드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전류의 양은 같다. 전하 보존의 법칙을 성립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 자, 키르이호프의 K, 볼테이지의 전압의 V, 그 다음에 볼테이지, 그 다음에 법칙으로 해서 KVL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은 저번에 루프 배웠죠. 루프가 하나의 폐경로라고 했는데, 폐경로. 하나의 루프 안에서의 전압의 대수적인 합은 0이다 라는 거예요. 대수적인 합은 0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 V1이라는 전압을 공급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길이 하나니까 지금 이렇게 따라서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는데, 자, 우리가 저항은 수동소자라고 했어요. 저항은 수동소자고, 에너지를 흡수 혹은 소모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압이나 전류는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능동소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공급하는 양과 여기서 소모하는 양의 전압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는 양이 그대로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가 이렇게 이동하는 데까지 이 전압이 소모되는 거예요. 이 저항을 통과하면서. 근데 여기에서는 다시 공급되죠. 그래서 어쨌든 공급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 다시 공급되는 양과 소모되는 양의 전압의 양은 같다. 그래서 이것은 전압의 법칙은 폐루프에서 따져요. 그래서 폐루프에서 각 소자에서의 공급되는 양을 플러스라고 하고 흡수되는 양을 마이너스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키르이호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KVL과 KCL은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 그래서 옴의 법칙과 키르이호프의 법칙,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고,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배우고 회로 이론을 사용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사용되는 법칙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을 할 내용인 3주차 실험 내용인 키르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봤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동영상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이 저 회로에서 적용되는지 실제로 계측기로 찍어서 살펴보는 모습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실험 동영상에서 만나봅시다.